문재인 케어. 제가 낮에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계신 분들과 그 식당 주인분들이 TV를 보면서 박수 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 쏟아지는 발언들을 보니까 극과 극의 뭔가를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페어플리즘이다 뭐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걸 좀 잊고 사는 것 같다.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금수라고 하잖아요. 금수 같은 놈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금수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사자 새끼들이나 호랑이 새끼들 말이에요. 이 협업으로 먹이를 사냥하거든요. 근데 그 먹이를 사냥하다가 상처를 받으면요. 이 금수들은 버리고 가요. 도태되는 거죠. 예, 죽어요, 그냥. 예. 그런데 인간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걸 지금 공격한 걸 보면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이거는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또는 복지국가를 떠나서 이건 복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존권이죠. 생존권의 이거는. 문제인 거고 인권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방해하고 예산의 문제로 삼는다면 금수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지켜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과 연동해야 될 게 뭐냐면 기성세대들이 정년 퇴직 이후에 빈곤으로 추락하는 비율이 45%가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것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퇴직 이후에 1년도 지나지 않아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암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약 한 달에 4주에 353만 원의 약감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돈을 없는 사람은 죽거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 사람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야. 아까 명용 씨가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이죠. 생존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건 금수 같은 새끼들이에요. 금수만도 못한 새끼들. 예, 못한 많은 새끼들이에요. 양아치입니다. 지금 야당은 일제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는 정책. 그러면서 국민의 당만 그나마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정우택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 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공적 김태흠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조 원의 재정을 더 쓴다는 건 아닌가. 문재인식 인기 영화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서 한 번 시작하면 걷어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지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돌릴 수가 없다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지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이 문제를 공격하는 게 두 가지 길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프레임으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데 우리가 그동안 당해왔던 임플란트의 예를 들면서 이 정도로 해서 해준다고 한들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혜택 본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은 주로 지금 예산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죠. 이 예산 문제는 항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30조 원, 178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년 동안 나눠야 돼요. 우리 30조 원은 5년 동안 나누면 1년에 6조 원이잖아요. 그냥 산술평균 내면. 6조 원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기금, 흑자를 내서 지금 저축해놓고 있는 돈이 20조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조 원만 만들면 되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특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료도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퍼센트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연동돼요. 예, 연동돼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초고소득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비율도 점차 늘려갈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정부 재정이 전반적인 정부의 재정이 좀 더 지난 과거 한 9년 동안에 비교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갈 거다.
그러면 재원조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좀 정말 깊게 관찰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을 주장에 의하면 이거예요. 올해 예산이 정부 예산이 400조거든요. 400조 기준으로 추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가 끝나면 2022년이죠. 네. 그리고 인류가 한번 급변하는 시기가요. 2025년이에요. 지금 미래학자들 다 얘기하고 있죠. 과학이나 사회 문물들이 한차원 업그레이드되는 이 기점이 2025년이라고 하는데 2025년에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600조에서 700조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제 8위고 그다음에 1인당 GDP가 약 5만 불에서 6만 불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이거든요. 임기 끝이. 그렇죠. 2025년. 예. 그러면 적어도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정부 예산이 550조 정도 될 거예요. 최소가. 아니면 600조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예산에서 한 해 6조면 증가분을 상대적으로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6조는 내년에 5조 원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죠. 가치가 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한 건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유한국당 이 금수 같은 애들은 그냥 400조로 놓고 다 계산해버리는 거야. 이게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그러니까 가죠. 국민이 벌 때는 세금 더 내야 보다 이 긴장감 막 고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60살 넘어서 늙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기초수도 나오고 이빨도 막 국가가 싸게 해주고 응?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게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 그리고 죽어. 이게 뭐 나랍니까? 인간입니까? 금수지. 바른정당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 한 명 있어요. 박인숙. 이분이 한 말이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 전체가 다 틀렸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 원래 복지국가가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 인류의 지향점이죠. 예. 그래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래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마자 언론들이 일제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병상이 부족해질 거다. 왜 니들이 그런 걱정을 하니?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가서 병상에 다 누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게 의사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의사 자격증 박탈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금수가 아니라면 돈이 부족하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다음에 병상이 부족하면 병상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야당은 반대만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도, 또는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이 복지 맛을 보면 국민들이 자기들이 다시는 정권을 못 잡겠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려고 하는 요량으로. 이게 이제 올해 캐캐 먹은 세금 폭탄론과 상당히 맥이 닿아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건강보험이 흑자라고 그랬잖아요. 흑자로 남길 필요가 없는 걸 계속 흑자로 있으면서 그 돈을 쓸데없이 물론 국민연금하고 조금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곳에 투자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 돈 계속 쓰고 해년마다 한 몇 조씩 적자가 나는 거 나름대로 이렇게 메꾸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은 기업들의 세금이 많아질 거다 이런 식의 우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10,000원 내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10,000원을 내줘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게 되면 기업들한테 더 뜯어내려고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몰려고 하고 있는 결국은 친기업적인 마인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사실상 꼴찌 수준의 비급여였던 그런 수준을 보였다고 하면은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금수 새끼들이. 자, 문재인 케어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요. 맞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칭찬해 줘야 될 게 뭐냐면 희귀병 있잖아요. 희귀병. 저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나오셨잖아요. 과학이 인류가 진화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이 과학으로 풀지 못한 병들이 또는 치료하지 못하는 증상들이나 병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몰라라 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 가족들은 이 희귀병을 앓는 아이 때문에 다 가족이 붕괴돼 버려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보험처를 해서 일부 생명을 유지하거나 치료가 가능하도록 또는 그 현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유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 지금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에 353만 원의 약감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돈을 없는 사람은 죽거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 사람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야. 아까 명용 씨가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이죠. 생존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건 금수 같은 새끼들이에요. 금수만도 못한 새끼들. 예, 못한 많은 새끼들이에요. 아, 양아치입니다. 지금 야당은 일제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는 정책. 그러면서 국민의 당만 그나마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표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정우택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 원 추계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가요. 도태되는 거죠. 예, 죽어요, 그냥. 예. 그런데 인간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걸 지금 공격한 걸 보면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이거는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또는 복지국가를 떠나서 이건 복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존권이죠. 생존권의 이거는. 문제인 거고 인권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방해하고 예산의 문제로 삼는다면 금수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지켜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과 연동해야 될 게 뭐냐면 기성세대들이 정년 퇴직 이후에 빈곤으로 추락하는 비율이 45%가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것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퇴직 이후에 1년도 지나지 않아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암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약 한 달에 300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혜택 본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은 주로 지금 예산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죠. 이 예산 문제는 항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30조 원, 178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년 동안 나눠야 돼요. 우리 30조 원은 5년 동안 나누면 1년에 6조 원이잖아요. 그냥 산술 평균 내면. 6조 원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기금, 흑자를 내서 지금 저축해놓고 있는 돈이 20조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조 원만 만들면 되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투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료도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퍼센트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연동돼요. 예, 연동돼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초고소득자 문재인 케어. 제가 낮에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계신 분들과 그 식당 주인분들이 TV를 보면서 박수 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 쏟아지는 발언들을 보니까 극과 극의 뭔가를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펴플리즘이다 뭐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걸 좀 잊고 사는 것 같다.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금수라고 하잖아요. 금수 같은 놈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금수하고 인간이 다르는 게 뭐냐면 이 사자 새끼들이나 호랑이 새끼들 말이에요. 이 협업으로 먹이를 사냥하거든요. 근데 그 먹이를 사냥하다가 상처를 받으면요. 이 금수들은 버리고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공적 김태흠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조 원의 재정을 더 쓴다는 건 아닌가. 문재인식 인기 영화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서 한 번 시작하면 걷어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지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돌릴 수가 없다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지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이 문제를 공격하는 게 두 가지 길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프레임으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데 우리가 그동안 당해왔던
임플란트의 예를 들면서 이 정도로 해서 해준다고 한들